선의의 거짓말 다들 아시죠? 한 연구 결과에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집단일수록 더 탄탄하고 우애가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 악의 거짓말을 하면 그 조직은 또 쉽게 와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남의 속에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악의적인 거짓말과 달리 선의의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도 않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막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의도야 어쨌든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은 또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거짓된 희망을 심어준다는 그 의미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많은 것도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 결과 자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 공고한 유대감을 구축하고 심지어 그 저변을 더욱 넓혀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지만요. 또 쉽사리 이 자체에서 우리 그 가상 공간 속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처럼 좋아요, 추천하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직접적으로 마음을 드러내기 꺼려하고 간접적으로 나의 마음을 좀 속여서 표현하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과연 이 자체가 나의 진심을 피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진정으로 좋은 의미일까라는 시각적인 면도 많다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선의의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진심을 은폐하기보다는 조금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의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회 유대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의의 거짓말 과연 어떤 의미가 더 클까요? 오늘 강한나의 우아한 수다였습니다. 네, 이어서 10cm가 부릅니다. 사랑이 방울. 그녀와의 산책.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forevermor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그녀와의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 원래 월요일 김세훈이 간다 김세훈 기자와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김세훈 기자가 휴가를 가서 오늘 이 시간은 김세훈 기자가 빠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세훈 기자가 휴가 시즌이라서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날 코너인 그녀와의 산책 함께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김세훈 기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김세훈 기자를 오매불만 기다리신 많은 청취자분들께는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질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장마가 한 차례 가고 나서 또 이번 주부터는 햇볕이 쨍쨍 모래알이 반짝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이 또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이 무더운 여름날 또 더위를 날려버리는 그런 하루가 오늘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녀와의 산책을 통해서 조금은 시원한 여름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노래 바로 한 곡이요. 우리 산책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브라운 아이즈. 나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는 언제나 스스로의 본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먼저 내 편에서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여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과는 더 기분 좋게 잘 지내면 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 있다면 고치면 된다. 비난뿐인 말이라면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면 그뿐. 이해해야 공감하고 공감해야 소통한다. 그때 세상은 먼저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애가 불행하게 끝난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연애가 다 쓰라리고 애달프게 여겨지듯이,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겪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만이 나를 이루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평상심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치 놀이터의 시소가 제자리에서 늘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따라서 격양된 감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감정의 진폭이 넓을수록 마음이 해야 하는 일도 많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제때에 적절하게 배출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신경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네, 이어서 임현정의 첫사랑 전해. 네, 임현정의 첫사랑 전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산책할 책은요, 양창순 박사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엔 저는 이 제목에 이끌려서 읽게 됐어요. 까칠하게 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얘기지? 까칠하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심정으로 읽어봤는데, 까칠하게 살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살라는 그런 책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 그런 나는 나를 얼마나 보여주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순간들과 경험들을 하겠지만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자신을 보여주는 일은 극히 드물겠죠. 뭐 사회생활에서도 나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자제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뭔가 과하게 표현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내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좀 내가 만들어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면 얼마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쁘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내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쌓고 키워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병인 스트레스가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도 덮는 게 좋다, 좋은 게 또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체가 그만큼 내 진심을 이 오프라인 속에서는 표현해내지 못하고 좀 약간 숨겨가면서 좀 자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온라인 상에서 그 오프라인 속에서 내가 감춰뒀던 나의 감정이 폭발하고 또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프라인 속에서 되게 내성적인 그런 분들이 또 온라인 속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이 하나의 속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솔선수범하고 아니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할 때
다른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도 또 내 자신을 너무 억누른 채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도 또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인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바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장미여관의 봉숙이 전해드렸습니다. 봉숙이. 너무 친근한 그런 노래 제목입니다. 네, 지금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네, 이 책 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한다는 게 어떤 걸까? 어떤 의미일까? 나는 과연 그렇게 표현하고 살고 있을까? 실제 행동과 나의 생각에는 차이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했었는데, 뭐 그때그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것만큼 또 건강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또 상대방한테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는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뉘우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행동으로 인해 남이 상처받을 때 미안함이 또 교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만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버리면서 스스로를 감추고 상대방의 입장만을 생각한 채 이야기하는 것도 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까칠하게 살기로 한다 이 자체 책에서 이야기해주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좌우될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작 남에게 까칠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용기를 좀 숨겨내고 계속 상대방에게 좋은 말, 달콤한 말을 해주면 그 자체가 또 상대방을 위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앞서 제가 우아한 수다 때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집단은 그 유대감이 더 돈독해진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 악의 거짓말보다는 정말 100배 좋은 말인 건 확실하지만 그 자체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심을 은폐한 채 하는 거짓말,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릇된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못할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뭐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연구 결과에서도 거의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반수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하면은 인간관계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라는 그 답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인간관계 중에도 가장 그 힘든 부분이 기질적으로 맞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이 상대가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많이 해서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기질적인 면은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내가 살아온 환경, 경험, 또 그들이 살아온 환경, 경험,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질, 이것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자체가 이 인간관계에서 많이 영향이 좌우되는 기질인 것일까? 또 내가 대화가 안 통하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또 한편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느끼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여기서 이 내가 까칠하게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황금률, 인간관계의 황금률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그런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자체에서도 이 양창순 박사는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존중, 그리고 책임감,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해주는 것만큼 그 자체가 이유라는 게 인간관계의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이게 황금률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계속 어긋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까칠하게 되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이 자체 모든 게 내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소통의 하나의 역할에서 내가 주어줄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줌으로써 이 사람에게 좀 더 나에 대한 존재가 각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좀 알아가는, 그리고 배워가는 하나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까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까칠함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그러면 우리 바로 써내 책 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내 책 창고. 희망은 가장 절망했을 때 찾아온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며,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써내 책 창고,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네, 오늘 문화다락방 마지막 곡입니다.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전해드릴게요.